네, 작가님,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 네. 해볼까 해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상황, 한국 부동산이 과거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고금리를 맞아서 다시 또 폭락을 했죠.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이 보는 건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라고 보지만은 이 금리가 왜 올랐느냐라는 거, 이제 제 생각은요, 유동성이 과다해서 오른 것이다,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면서 그 이제 거품이 걷어지고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오른 단지들은 내재적 가치가 없는데 20년도에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빠진 단지는 유동성 때문에 오른 단지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미국이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거의 없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2년도 12월에 바닥을 조금 찍었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그 하락에 더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22년도 말에 바닥을 찍고 제일 먼저 반등한 데가 잠실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그 동네마다 날씨가 다른데 내일 날씨 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흐릴 수는 있잖아요. 비가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전국의 날씨가 다 똑같지가 않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 종합 지수를 이야기해요. 우리 집은 안 떨어지는데 남의 집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집은 떨어졌는데 다른 집이 많이 오르면 오른다고 나와요. 종합주가지수 올라간다고 우리 내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40억짜리 아파트부터 지방에 1억짜리 6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이걸 다 같이 뭐 경기가 나빠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데 억지로 올라간 단지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압구정이나 이렇게 핵심지는 22년도 이후에 올라간 거를 약간 반납을 했지만 다시 가격을 받아들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극화가 심합니다. 좋은 핵심지는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거보다 못한 외곽지는 아직도 조금 냉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종합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랑 실제 내 집의 가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의미가 없고 지금 다른 나라도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는 지수가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유동성으로 인한 충격은 벗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가 좋지가 않고 금리가 높다고 하시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저금리로 있다 급격하게 빠른 시간에 올라서 그렇지 이게 기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더 높은 금리였을 때도 많았고 더 높은 금리였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미처 시장이 준비를 못했는데 유동성 과도할 때 막 이렇게 많이 대출을 품었다가 올라가니까 대응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금리가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따라서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금리가 역전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보다 우리를 금리를 높여야 됨에도 지금 경기에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억지로 내린 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나라는 못 내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 유동성 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금 금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국이 사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금리 차가 많으니까 네. 시장 충격이 올까봐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죠. 네. 얼마 전에 호주하고 캐나다는 다시 또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경제적으로도 많이 네. 네. 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비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동네마다 날씨가 다르듯이 네. 부동산도 이제 또 동네마다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 추가 하락 요소가 이제 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네, 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작가님도 부동산 하락이요. 이전에 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경험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구력이 짧아서 이렇게 큰 하락은 겪지를 못했었어요. 큰 하락이라고 하면은 이제 98년도, 제가 98년도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인데 2008년도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전세가가 좀 하락하고 매매가가 조금 하락했던 그 시장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큰 하락은 겪지 못했지만 제가 2019년에 그 매매가 하락 그리고 전세 역전세를 그때 좀 맞으면서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전투적이었고 두려운 게 없었어요.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겁나는 게 많아지고 돌다리도 두드리게 되고 사실 얼마 전에 막 오를 때 비규제 지역 분양권까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울 전체, 수도권 전체가 다 규제 지역이었는데 비규제라 그러면 가평, 양평 이런데 분양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분양권이 좀 소액 투자 막 2억대 분양했었으니까는 뭐 1억 이하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막 그 살 때 저는 못 샀어요. 무서워서. 왜냐면은 분양권 상태로 못 팔면 내가 이거 잔금을 쳐야 될 수도 있는데 수요가 약한 지역에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었어요.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왜냐면은 서울 출퇴근 가능한 인천에도 지금 입주가 많아서 수요가 없어가지고 전세 맞추기가 힘든데 그 시골에 그 작은 동네에 그 막 1000세대 입주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세입자를 맞추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하면 안 되는 투자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그거를 안 겪었다면은 아마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세를 전세 시세가 높아졌는데 갑자기 전세를 되게 낮게 맞추다가 이제 제값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와가지고 시세보다 전세를 2억을 싸게 갱신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우라가 치밀었었어요. 막 수도권 오를 때라 내가 이거 전세 2억을 더 올리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와 이거를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5% 상한하고서는 이제 추가를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다시 이제 전세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2억을 안 올렸던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거 올렸으면 제가 들고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뭘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역전세 나가지고 집주인 대출도 안 해주잖아요. 이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려면 대출이 나오든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든지 집이 팔려야 되는데 이 세 개가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세를 높게 못 맞췄기 때문에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세용지마가 맞는 게 그때는 그게 좋을 거라고 6억으로 올리는 게 2억 올려서 6억 올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나는 그때 이걸 팔고 싶었는데 5천만 원 수익 보고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았어요. 안 팔려가지고 그걸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팔고 싶었는데 못 팔아서 장기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얘가 이제 한 4억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이게 팔면은 5천만 원 수익 보고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못 팔아서 아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판 게 잘한 거였고 그때 난 전세 2억을 못 올려서 되게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못 올려서 내가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라는 거를 겪으면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뒤돌아보면 이게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 있으니까 그 세용지마처럼 그냥 순리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막 분해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또 나한테 약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지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지금 그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갖고 왔냐면 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상상만 하면 좋은데 네. 시장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시장이 정말 무서워질 수가 있죠. 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역전세난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네.